어떻게 떨리세요? 심하게 지금은 좀 많이 옛날보다는 심하니까. 심해지셨어요? 할 때는 저기 아파트를 보고 있으면 지진이 나는 것처럼 동공이 흔들리죠. 그러니까 이게 얼굴이 떨리면 좀 초점이 잘 안 맞거든요. 예, 그렇게 하고 책 같은 거 못. 반측성 안면 경련을 앓고 있는 송성희 씨. 차를 보시고. 최근 들어 증상이 더 심해졌습니다. 힘 주고 계시고, 힘 주고 계세요. 지금 거의 눈이 붙어버리는데 그보다 심하세요? 예. 내일 수술은 한 12시쯤 됩니다. 네. 나중에 좀 자세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뭐 최선을 다해보죠. 예. 네. 외모도 외모지만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책을 읽을 수 없고 심하게 떨릴 때는 저쪽을 쳐다보고 있으면 아파트가 지진 난 것처럼 흔들리면서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눈이 이렇게 붙어버리면 안 떨어져요. 그럴 때는 상당히 심할 때는 일상생활이 안 되고 또 대인기피증이 생겨요. 모자를 쓰고 다니고 상대하고 딱 마주보고 이야기하면은 심할 수가 있고, 수술 안 받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은 수술 시기를 놓칠까 봐도 겁나고, 아무래도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눈 감았다 뜨시는 거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어떤가 조금만 보게. 한번 쭉 감았다가. 네. 똑같이 떠지는데 이쪽이 조금 떨리시네요. 심할 때는 붙어버리기도 하고 또 막 이런 근육이 안면 근육이 막 경직되고 이러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많이 불편하셨겠다. 이게 너무 힘들어서. 10여 년 전부터 왼쪽 눈이 떨리기 시작해 지금은 얼굴 왼쪽 전체가 수시로 떨리곤 합니다. 그게 제일 겁나거든. 그동안 여러 병원을 전전했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또 있는가? 그게 제일 무섭다. 뭐 여기저기 헤매고 다녔죠. 뭐 한의원 같은 데 가서 침도 맞고 뭐 머리에 이상 있는가 머리 침도 맞고 했는데 결국은 MRI 찍으니까 종양이 조금 많은 게 있다 해가지고 그것 때문인지 싶어서 치료를 여러 군데 다니면서 받았는데 이게 상황이 자꾸 시간이 지날수록 더한 것 같고. 반측성 안면 경련이란 얼굴 한쪽에 경련이 생기는 병입니다. 얼굴의 표정은 안면 근육이 만들어내고 안면 근육의 움직임은 뇌신경에 의해 조절되는데요. 뇌에는 12쌍의 뇌신경이 있고 그중 안면 근육의 운동을 조절하는 것이 7번 뇌신경입니다. 표정을 짓고 눈을 감고 침을 분비하는 등 얼굴의 주요 기능을 담당해 안면신경이라 부르는데요. 경련은 눈과 입 주위의 근육 기능에 문제가 생겨 발생합니다. 대부분이 얼굴 한쪽만 떨리는 반측성 안면 경련으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경련이 생기게 됩니다. 안면신경은 예민합니다. 주변의 작은 혈관에 의해 압박을 받게 되면 신경을 둘러싼 껍질이 벗겨지면서 신경 바닥들 간의 합선 현상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경련이 유발됩니다. 반측성 안면 경련은 일단 진단이 확실하면 원인은 확실합니다. 혈관의 압박에 의한 건데요. 안면 신경은 뇌간에서 나와서 얼굴로 가서 안면 근육을 관장하게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숨골, 뇌간에서 나오는 안면 신경이 가장 좀 약한 부위입니다. 그 약한 부위에 우연히 혈관에 의해서 압박을 받게 되면 반측성 안면 경련이 생기게 되고요. 그 누르는 혈관은 대부분 동맥인데 간혹 드물게는 정맥이 눌려서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주로 눈떨림으로 시작되는 반측성 안면 경련. 1단계에선 주로 눈밑이 떨립니다. 2단계에 들어서면 눈뿐 아니라 입 주위 근육이 당겨지고
웃을 때에도 경련이 생깁니다. 3단계에 이르면 경련이 점점 번집니다. 경련 때문에 눈이 감기게 되고 눈에 초점이 맞지 않아 어지럼증이 생기죠. 4단계가 되면 눈이 완전히 감기고 목에 있는 근육에도 경련이 나타납니다. 결국엔 눈이 잘 떠지지 않게 됩니다. 반측성 안면 경련이 생기는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혈관이 노화되면서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요. 약물 치료는 통계적으로 50%의 환자에서만 효과가 나타납니다. 수술을 받으면 완치가 가능합니다. 단순한 떨림이 아니라 반측성 안면 경련이 확실해야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반측성 안면 경련의 확진은 임상적인 진단이에요. 얼굴의 경련이 한쪽에만 있어야 되는데 과거의 그 병력을 보면 눈 밑부터 떨리기 시작해서 눈 주위로 좀 진행이 되고 좀 더 진행이 되면 입까지, 그리고 눈이 작아지는 증세가 오면서 눈이 감기는 증세가 되면 일단 임상적으로 병력만 들어도 반측성 안면 경련을 확진할 수가 있죠. 나머지 그 MRI라든지 신경검사는 보조적인 겁니다. MRI를 찍었을 때 원인이 되는 혈관이 안면 신경을 누르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면 이게 반측성 안면 경련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고, 또한 그 MRI에서 나오는 혈관 압박이 어느 정도 어떤 형태로 눌리고 있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우리가 수술할 때 많은 도움을 얻을 수가 있겠죠. 수술하신 게 지난해 9월 반측성 안면 경련 수술을 받은 조규민 씨. 지금 수술 후에도 청력은 다 괜찮으시고 청력은 다 좋습니다. 수술 전하고 거의 비슷하시고요. 예. 예. 저번 수술하시고 했던 그 신경 검사는 다 깨끗하고 좋으세요. 예. 네, 수술 경과도 좋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이제 이 신경이 좀 돌아오려고 해서 그랬는지 여기가 이제 좀 많이 좀 네, 괜찮았어요, 그거는. 살아나는 것 같은데 신경이 살아나는 것 같은 기분이 나는데. 여기 작은 감각신경이 지나가요, 수술 부위에. 그래서 그게 수술할 때 조금 건드려지면 조금 저린 증세가 오거든요. 여기가 좀 멍멍하고, 저린 증세는 시간이 가면 좋아진다는데 조금 오래 걸리세요, 아무래도. 점점 좋아지긴 좋아집니다. 예, 예. 처음보다는. 반대편 귀가 안 들리시면 보통 수술 후엔 수술 부위가 약간 저릴 수 있습니다. 위험한,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거의 다 돌아옵니다. 저희들이 문제는 청신경입니다. 수술 전에 반대편 귀에 특히 환자의 경우 많이 한쪽 귀가 좋지 않기 때문에 더 걱정이 많았는데요. 수술 전이나 큰 변화 없습니다. 아니, 수술 전에 이제 혹시라도 예, 예. 수술 때문에 귀가 안 들리는 경우가 간혹 있으니까 예, 예. 반대편 귀가 잘 들려야 이제 수술을 진행을 하거든요. 예, 근데 근데 뭐 현재 경과가 좋으시니까 그런 용감하게 수술을 결정하셨네요. 예, 반대편 귀가 잘 안 들리시는데도 경과 좋으세요. 예, 1년 후에 뵙겠습니다. 다행히 환자는 청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수술 환자 1% 정도에서 청력 저하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안면신경 주위에 청신경이 있기 때문에 수술 과정에서 청신경을 다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측성 안면 경련의 가장 큰 합병증이 청력 저하입니다. 우리가 청력 저하를 상당히 그 기능적으로 쓸 수 없을 정도의 청력 저하를 보면 한 1% 전후로 나오는데요. 현재 그 세계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논문에서는 많게는 한 3 내지 5%까지 발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합병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청력 검사를 수술 전, 수술 후에 반드시 저희들은 시행을 하고 있고요. 만일 수술 후에 청력 저하가 의심된다면 고용량의 스테로이드를 써서 좀 약물 치료를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2년) 전
반측성 안면 경련으로 수술을 받은 백옥순 씨. 수술 후 한동안 떨림 증상이 남아 있었지만 이젠 완전히 다 회복됐습니다. 네, 좋으시네요. 현재 뭐 2년 지나서 괜찮으시면 뭐 정말 좋으세요. 이제 약은 그만 드셔도 될 것 같은데. 그래요. 감사합니다. 덕택이 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바로 오는 분들은 좀 마비가 수술을 받기 싫어 약물, 보톡스, 한방 등 안 해본 치료가 없다는 환자. 그중에서 보톡스는 5년이나 맞았습니다. 보톡스를 한 번 맞으면은 한 달 조금 넘게는 좀 무겁고 얼굴이 무거운 상태로 그렇게 있다가 그 다음에는 또 떨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3개월에 한 번씩 거의 맞는데 그 시간까지 나머지 시간을 견디기가 참 힘들었어요. 그리고 모든 인상이 자꾸 변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안면 근육은 뇌에서 신호를 받아 웃거나 찡그리는 등 표정을 짓게 됩니다. 이를 위해선 신경 뿌리에서 만들어지는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이 근육에 운동 신호를 전달해줘야 하는데요. 보톡스를 맞으면 아세틸콜린이 분비되는 신경 뿌리에 보톡스 물질이 흡수되어 신경 뿌리가 마비됩니다. 아세틸콜린을 전달받지 못한 근육은 마비가 되어 더 이상 안면 경련을 일으키지 못하게 되죠. 하지만 약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나면 인체의 회복작용으로 신경뿌리 주변에 신경격가지들이 생성됩니다. 계속적으로 효과를 보기 위해선 계속 보톡스를 맞아야 합니다. 이 보톡스가 의학에 처음 적용된 것이 안면 경련입니다. 우연한 기회에 그 보톡스를 얼굴에 놨더니만 얼굴에 경련이 없어지는 것을 발견하고 처음 이제 적용을 하게 된 거죠. 보톡스의 그 장점이자 단점은 가역성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톡스를 맞아서 혹시나 어떤 부작용이 생긴다면 시간이 가면 저절로 좋아지는, 그러니까 상당히 안전한 물질 치료 방법일 수가 있는데, 다른 면으로 보게 되면 몇 달 정도 지나면 효과가 없어지는 그 일시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은 또 약점으로, 단점으로 볼 수가 있겠죠. 생선 있는데 안 했어. 6개월 전 반측성 안면 경련 수술을 받은 김재엽 씨. 김재엽 씨는 요리하기를 즐기는데요. 그런데 남편 정황석 씨는 최근 몇 년 동안 아내의 음식을 먹지 못했습니다. 경련이 심해 일상생활이 어려웠기 때문이죠. 손수 만든 정갈하고 맛깔난 음식들. 수술을 받은 후 김재엽 씨는 다시 예전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오늘이 오기까지 옆에서 지켜보는 남편도 참 힘들었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떨려가지고 눈을 감고 있을 때 이제 이게 손을 가리고 얘기를 했어요. 눈이 떨리니까 상대방한테 그 이상한 느낌을 주니까 눈을 한쪽으로 가려가지고 얘기를 자주 했는데, 뭐 이거는 뭐 저야 사실 그런다 한 생각만 했지 아픈 사람은 제가 대해보지 않았으니까 저도 뭐 불편스러운 거야 뭐 있겠지만은, 그래도 뭐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이었으니까 더 뭐 괴로웠죠, 저도. 지금은 얼굴이 전혀 떨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시 직접 찍은 동영상을 보면 가만히 있어도 눈이 움찔거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점심은 알아서 드세요. 눈이 떨리니까 대인 관계가 불편하고, 또 가장 힘들었던 것은 그때 말했지만 운전할 때 살랑이 이렇게 자세를 틀면 운전이라는 것을 같이 이렇게 몰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자세를 틀게 되면 엄청 휘청해요. 머리가 휘청할 정도로. 이 자세가 똑바를 때는 덜 떨리는데 자세를 살짝 틀었다 하면 굉장히 떨리고 주변이 잘 안 보일 정도. 예, 그렇습니다. 수술 후 건강이 회복되면서 그만뒀던 사회생활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시장을 보고 친구도 만나죠. 평범한 일상이 가져다주는 행복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김재엽 씨에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대인 관계 이렇게 얘기할 때 상대방하고 얘기할 때 제일 좋고 또 자신감이 생기고 네 어딘가 뭐 내가 굉장히 해피 바이러스인데 자신감 있는 사람인데 그 떨릴 때는 그냥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한다든지 내가 막 다른 것을 시선을 돌리도록 내가 되게 노력을 했는데 그게 이제 없어지니까 너무 감사하고 시간대로 예약을 드렸는데 10년 전부터 눈떨림이 있었다는 환자. 매일 그러시다. 최근 입까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은 어디가 그러시죠? 왼쪽 위에가 이렇게 입꼬리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해해볼까요? 지금 약간 떨리시네. 눈 꼭 감아 보시고 세게 떠 보시고. 눈이 작아지진 않으세요? 작아진 건 없고요. 네. 눈이 떨릴 때만 해도 큰 걱정하지 않았는데 입에도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자 불안감이 엄습해왔습니다. 이게 올라가고 그다음에 그럴 수 있는데. 점점 더 심해지시나요? 눈 떨리는 거는 그냥 이제 뭐 참고 그냥 사는데 지장은 없는데요. 이게 입술까지 떨리기 시작해서 뭐 이제 입술 떨리면 뭐 혹시 중풍이 아니냐 뭐 그런 얘기가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한번 일단은 뭐 중풍의 증세는 아니세요. 그리고 오른쪽 눈하고 왼쪽 입 떨리는 거는 반대기 때문에 연관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안면 연축이라 그래서 그냥 단순한 근육의 수축입니다. 체질적으로도 많이 오고 근육의 피로 현상으로도 많이 오거든요. 보통 왜 피로하면 눈 떨리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게 어떤 분들은 뭐 보통 한 며칠, 몇 주 잠 못 자고 이렇게 카페인이나 커피 같은 거 많이 드시면은 좀 흥분하고 이러면 눈이 파르르 떨리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는 안면 연축이라 그러는데 안면 연축은 병이 아니거든요. 안면 연축이란 눈이나 입 주위가 떨리는 증상을 말합니다. 근육이 피로해 단순하게 떨리는 것으로 편마비가 생기는 뇌졸중과는 확연히 다르죠. 사람들은 이럴 때 흔히 마그네슘을 먹곤 하는데요. 마그네슘은 이론적으로 신경을 좀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신경세포뿐이 아니라 모든 세포를 좀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양리학적으로 마그네슘이 안면 경련에 효과가 있다는 것은 아직 검증이 안 되어 있고요. 더군다나 저희 병원을 찾는 거의 대부분 안면 경련 환자분들이 마그네슘을 초기에는 많이 사용을 하셨는데 효과를 본 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인 근거에서는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뭐 치료약으로서의 그 효능성은 그렇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안면 연축은 때로 반측성 안면 경련과 혼동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얼굴 어디서든 떨림이 생길 수 있는 안면 연축과 달리 반측성 안면 경련의 떨림은 한쪽 얼굴에서만 발생합니다. 안면 연축일 경우 떨림이 일시적이고 반측성 안면 경련일 경우 눈에서 시작된 떨림이 입까지 번지고 결국엔 눈이 감기게 됩니다. 눈 떨림이 아래쪽에 떨렸다가 위쪽에 떨렸다가 아니면 오른쪽에 떨렸다가 왼쪽에 떨렸다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는 이거는 병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눈밑이 좀 떨리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수면 부족 그리고 카페인 그리고 모니터를 너무 오래 본다든가 이런 악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그 조건들을 많이 완화시키는 것이 중요하죠.